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선의 한번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이 방문 정상회담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코 이 원전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국제 문제에서의 상호 지지와 협력을 같이 한다. 자, 이렇게 입장을 내놓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 문재인이가 말이죠, 무식해가지고 원전 탈원전 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우리 손해가 어마어마하다. 한손이 한 5조 정도를 손해를 입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신한우를 새로 건축하는데 늦어졌잖아요. 그 당시에 인건비 올라가죠, 땅값 올라가죠, 자재값 올라가죠. 그래서 무려 5.5조 원에 지금 신한우를 건설하는데, 죄송합니다, 10조가 넘는 10조 7천억 정도의 손해를 본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배임 혐의로 말이죠. 배임 혐의로 문재인이 한 10조짜리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재판이 어제 다 끝났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재판이 최종적으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미 상세하게 제가 여러분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재명의 최후 진술이요, 지금 이제 한밤중에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후 진술 보면 지가 말이죠, 완전히 무슨 DJ로 자기를 비유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탄압받는 지도자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 이 제2의 DJ 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거 DJ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지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치적인 자질과 능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데 기여도를 따지면 이거 전 세계 1등이 가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론전에 지금 돌입하게 됐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명과 친명들, 그러나 속으로는 지금 절절매고 있다고 합니다. 왜? 지금 형량이요, 법정 최고형이 나왔다는 거예요. 법정 최고형.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센데, 법조계에서도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검찰 구형이 2년이 나온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악질 분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명들마저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거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지금 절절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요 수사했던 검사들 갖다가 수사,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탄핵 특검으로 역풍을 많이 맞으니까 이제는 고발하겠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또 특검 탄핵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제 자기네가 이거를 갖다가 대형 촛불혁명 시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요런 그야말로 괴담 소설을 써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엄령 개정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검찰을 고발해서 수사를 하게 해서 검찰에 길을 꺾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엄령을 발의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작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 정도로 DJ를 앞세우면서, 그리고 심지어 김구까지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예. 이런 인간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나면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반국가 세력의 실체, 그래서 일본어로는 이제 단체들을 쭉 한 4천여 개 단체, 요거를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에는요, 주요 핵심 인물들, 반국가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요거는요, 전에 연합뉴스에서 편집국장까지 지낸, 북한 부장을 지낸 서옥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요 분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중요한 뉴스니까 좀 가능하면 잘 들어주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상식인으로서, 전문가로서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를 할 적에, 물론 무슨 세미나 가서 하려면은 또 더 심층적인 분석이 있겠지만은,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 대한민국의 국내외 여러 가지 정세를 이해하는 데는 제가 충분하게 여러분들께서 어느 누구하고 토론하더라도 뒤지지 않는 정보와 그리고 논평을 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맨 먼저 이 체코 정상회담.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만은 체코에서는 이제 두코반인가요? 거기에서 24조를 이미 계약을
우리가 수주가 됐고요. 내년 봄에 최종적인 이제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고 또 다른 2기 건설 계약도 임박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하우스사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국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가 뒤에서 잘 양국 기업 간에 한손하고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간에 타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전혀 걱정이 없다. 그래서 이 체코에서만도 한 48조 원의 원전 수출, 대한민국 원전 수출 사상 최고의 신기록을 세우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한수원이 체코 기업하고 70개 이상의 MOU를 체결했고, 그리고 체코 기업의 참여율도 60% 정도는 보장한다. 자, 그래서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의 이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 자, 그래서 양국이 호혜적인 협력을 계속한다. 이런 취지의 공동 성명을 내놨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성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체코 이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원전을 포함한 배터리 분야, 여기에서 또 MOU를 한 60여 개 이렇게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유럽의 진출을 위한 새로운 교도부를 거점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됐다는 이제 보도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뭐가 있느냐? 자,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무능한 인간 때문에 말이죠. 탈원전을 했는데 탈원전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게 이제 신한울 3기하고 3호기하고 4호기가 있는데 이게 공사가 밀려갖고 뒤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각종 원자재, 임금 이런 게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총 10.9조, 10조 9천억이 넘는 이 재산상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로 예산의 손실. 그래서 10조 9천억짜리 문재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또 뭐가 있느냐? 지금 이 한수원 측에서 입은 손해. 요것도 지금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5조 원의 손실을 본 것 같다. 볼 것 같다. 이런 전망을 TV조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한울 3호기하고 4호기에서 10.9조. 그러니까 이제 11조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원전 때문에 손실한 일시 중단한 손실액만 5년간에 걸쳐서 5조 정도로 추상되는 지금 손해를 봤다. 예. 자, 그래서 이 재가동 목표가 정해진 원전 5기의 일시 중단 손실액이 5년간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됐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전력 판매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그리고 이제 설비 개선 인허가, 이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액을 공식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노후 원전 이외에 신규 원전인 신한울 3기, 5기, 4호기 건설도 8년 3개월 동안이나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9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총 얼마냐? 한 15조, 16조 정도의 지금 손실이 나온 겁니다. 요거 전부 문재인한테 손해배상,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모든 법적 조치는 다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최후 진술, 어마어마합니다. 최후 진술이요. 무려 18분간이나 최후 진술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최후 진술을 18분간이나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들도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 우선 최후 진술, 우선 기본적으로 이게 일이 안 좋다. 그래서 감경 요인은 전혀 없고, 가중 요인만 있다. 그래서 법정 최고형인 2년 9년을 선고한 것이 가장 특징적인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재명의 이런 죄가를 갖다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문세의 노래까지 검찰이 갖고 나왔어요.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얼마나 이게 심각한 현상인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오직해야 가수가 부른 노래까지 가지고서 이재명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아마도요, 저 기억도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은, 자, 이 이문세의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 이라고 하는 노래까지 띄웠다. 저는요, 이 법정에서
이런 특히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노래를 준 거 제 기억에는요 생전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매우 심각한 거짓말쟁이, 조작 수사를 주장한 인간, 사랑이 지나가면 요 가사. 자, 그래서 최후 진술을 말이죠 무려 18분간이나 최후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최후 변론 18분간. 굉장히 많이 헌거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래서요, 우선 뭐라고 했냐면, 이거 그대로 여러분께 인용해 드리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세, 양손을 모은 채 차분하게 혐의를 부인하기 시작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한 측에는 검사석을 바라보면서 격정적으로 목소리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자, 검찰이요, 사건을 만들어서 저를 기소했는데, 현재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배임 행위와 수백억 원의 뇌물사범으로 기소돼 있다. 오늘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과거에는 최소한 없는 자료를 만들어내거나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만들어내고 있다. 아직도 우리 국민은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렇게 거짓말을 최후 변론에서까지 최소한도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이 한마디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런 말 단 한마디도 없어요. 단 한마디도. 자, 그래서 그러면서요, 김구는 총에 맞아 죽었고 조봉암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발갱이로 몰려서 사형을 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내란 사범으로 몰려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장시간 복역했다. 나 역시 칼에 찔려 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 살아나기도 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요, 검찰 조작 수사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이 김구, 조봉암 선생, 그 다음에 DJ까지 동원하면서 호소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김문기와 관련해가지고는요, 제가 김문기 씨를 기억을 못한다고 한 말에 대해서 검찰이 해석을 붙여서 김 씨를 알게 된 계기와 같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진술이라고 기소를 했는데, 제가 김문기에게 표창을 수령했다고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다. 도저히 기억은 안 났는데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서 확인해 봤더니 한 해에 2,500명을 표창하더라. 그리고 김문기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날 수백 명이 표창을 받았는데 나한테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도 확인했지 않았겠느냐. 야, 이 얘기는 결국 뭐냐, 2,500명 그리고 수백 명 요거를 앞세워가지고 요렇게 상을 많이 줬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 요 딱 자기한테 유리한 대목만 갖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니 2,500명 표창하는 가운데는요,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2,500명 표창을 주는데 단 한 명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2,500명 중에 최소한도 1%에 해당하는 25명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25명이라도. 그래서 이 1%에 해당하는, 아니 0.1%에 해당되는 2.5명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거는 성남시장이 이미 돼서 표창장을 줄 때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요 김문기는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세미나에 참석을 해가지고 다 거기서 같이 이 친교를 하는 거예요. 조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모르겠느냐. 더군다나 2015년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가는데 그때 10여 명밖에 안 돼요. 10여 명밖에 안 돼갖고 10여 일간을 가는 겁니다. 그 중에 골프 치고, 그 다음에 요트 타고 낚시질하고, 요렇게 됐는데도 모른다? 이거 이미 다 거짓말하는 거 다 틀어놨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얘기 안 하고 최후 변론에서 이렇게 2,500명, 그리고 수백 명, 요것만 앞세운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오는 대목이 아니냐. 제가 그랬잖아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요거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하냐, 황당하다, 이렇게 하면서 협박이라고 화가 나서 과하게 표현했지만, 자, 여기서는요, 자, 본래 이제 최후 변론을 하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신문할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혀가 꼬였다 그랬잖아요. 혀가 꼬였다, 입이 꼬였다. 야, 이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후 변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는 협박이라는 단어는 화가 나서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이 허위 사실을 갖다가 왜곡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화가 냈었다. 아까는 그랬잖아요. 본래 이제
신문할 때, 검찰이 신문할 때, 신문에 응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7분 만에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혀가 꼬였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하게 화가 나가지고 과하게 표현했다는, 과하게. 그게 절대로 호의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인간이. 그러면서 어쨌거나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사실이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내온 온갖 공문들을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다 확보했을 텐데 기록에 첨부도 안 하고 증거로 제시도 안 한다. 예,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요. 그리고 보는 검찰이 표적수사, 조작수사를 했다. 거듭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는요, 검사를 응시합니다. 예. 검사를 응시하면서 저는 이 나라의 적이냐? 검사가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는 것이 맞느냐? 세계 자랑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으로 다 훼손되게 생겼다. 거짓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게 생긴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재판장한테는 절절맵니다. 재판장한테. 뭐라고 절절매느냐? 이 사건에서 저는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 무슨 이익이 있다고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거짓말을 일부러 하겠느냐. 여기서 대선 후보라는 사람, 요거를 또 강조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내가 대선 후보야. 그러니까 유죄를 때리더라도 나를 법정 구속하지 마. 내가 밖에서 투쟁해야 돼. 내가 밖에서 윤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야 돼. 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대선 후보를 여기서 재판장한테 강력히 부각시키고 있어요. 더러운 인간이. 자, 그러면서 마무리를 뭐라고 했느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엄청나게 불안하다. 인권과 민주주의 최고의 본인 사법부가 객관적 실체와 진실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 예. 근데 여기서 말이죠. 엄청나게 불안하다? 아니, 죄가 안 지었으면, 아니, 판사가 바보입니까? 그리고 판사가 혼자 판결을 내립니까? 아니잖아요. 좌우 배석 판사 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가 안 지은 게 맞구나. 재판해봤더니, 예, 정말 억울하게 조작수사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불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 그렇죠. 아니, 왜 불안했더래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 판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죄 안 지었다고 당연히 판단해 주는데, 왜 불안했다냐고요. 요 하나만 하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다 이거예요. 앞에서는 전부 조작수사, 무슨 뭐 기사 보고, 이 공소한 내용 이런 식으로다가 검찰의 수사를 갖다가 불법화 시켜놓고 최후 변론에서는 불안하다. 죄진 놈이니까 불안하죠. 그렇잖아요. 야, 이런 인간이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어요? 정말 이 방송을 하면서도 열불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와 있는 기자들한테 대응한 걸 보면, 자, 법원에 들을 때도 여러 가지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대신에 써온 입장문만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갈 적에도 징역 2년 구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부르냐 그랬더니 유죄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능한데 입장을 말해달라 등등 많은 질문했지만 한마디도 답을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찰은요, 최후 변론에 앞서서 이재명이가 자신 당선을 위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 거짓말을 했다.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해서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분명하다. 이렇게 해서 사상 법정 최고위원이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요, 감형요인, 가중요인, 기본요인이 있는데 이런 판결할 때 감형요인은 전혀 없고 가중요인만 많다. 이게 이제 오늘 검찰이 직접 구형해서 밝힌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세 가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자, 피선권이 박탈. 그러니까 이제 징역형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선권은 박탈이 안 돼. 이거는 그렇지만 유죄야. 요거는 이제 100만 원 미만이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는 아예 아무런 죄가 없다. 무죄를 선고하는 건데, 이야, 이건 무죄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절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 친명들마저도 속으로는 절절 내고 있다. 그리고 비명들은 지금 이제 그 삼김씨를 비롯해서 그야말로 이재명의 이런 유죄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이 통상적인 사법 절차, 사법 시스템 안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와 관련된 요 내용을 보시면 그야말로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확실하게 아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반국가 세력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여러분께 이제 이미 제 1부는 전해드렸죠. 예, 1부를 전해드렸고,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좌파단체 4천여 개, 요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반국가 세력을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 명단을 이번에는요, 서옥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언론인이 연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이제 좌파 인사 121명의 대표적인 친북, 전북, 종북, 그냥 좌파 인사가 아니라요. 친북, 종북, 좌파 인사 명단 120명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거요, 맨 먼저 문재인. 제가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누군지 아시기 때문에, 예, 문재인인데 문재인은 왜 종북, 좌파가 되느냐? 친북, 종북, 좌파냐? 바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고, 그 다음에 UN 16개국이 참여했잖아요. 요거와 관련한 6.25 전쟁을 갖다가 내전으로 규정했어요. 예, 그 다음에 국보법 폐지, 한총령 합법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48년대 대한민국이 건국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이재명이는 뭐 여러분들 설명이 필요 없죠. 예, 이재명이는 이게 왜 종북 좌파다? 이거 어떤 책이 있느냐면요. 이재명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라고 하는 그 책에서 대한민국 70년 역사를 갖다 부정하고 있는 요게 제일 큰 대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리고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 시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드는 배치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이제 친북적, 종북적 사고고, 그 다음에 노무현 6.25가 내전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서해 LLL은 우리 영토선이 아니다. 아니, 이거 완전히 북한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김대중, 이거 뭐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도 낮은 단계 연방제를 수용했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반국가단체로 판시한 바 있는 제1 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국민회, 이게 한민통 사건에 연루된 거, 이것만 보더라도 친북, 종북, 좌파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신영복은요, 문재인이가 최고로 존중한다 했잖아요. 성공의 석좌교수, 김일성 주체사상을 인용을 하는 북한 노동당 지하 조직인 통역당 간첩 사건 연루자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한명수, 요건 뭐 통일영미당 간첩 사건하고요.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으로 2차례나 구속돼 바 있고, 한명숙의 남편이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인데, 요 통역당 간첩사 사건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 여러분들 뭐 익히 잘 아시죠? 예, 리영희 교수를 갖다가 이 문재인이가 얼마나 지켜 세웠습니까? 자, 그리고 임종석, 여러분들 설명이 필요 없죠? 임종석 전대협 3기 의장, 국법법 위반 혐의 지명수배. 예, 그 다음에 문익환 목사, 이건 뭐 빨개인 건 뭐 다 아시죠? 문익환 목사 아들 문성근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거 100명 명체가 자선. 그 다음에 은순이 마찬가지죠. 전북 경기 동부연합의 개파들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도종환, 이거 마찬가지죠. 빨치산 회가변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문체부 장관 했던 도종환이. 그 다음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이거 말할 필요도 없죠. 예, 이적단체에 있던 삼민투 출신의 국회의원이고 국회 폭력사태의 주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인영, 지금 민주당 의원인데 이거 주사파 조직인 전대협 1기 의장이 이인영이고, 주상호, 요거 전대협 출신이고요. 정청래, 이거 말할 거 없잖아요. 미 대사관 점거 농성 사건의 주동자고, 백원우, 요거 전에 이제 그 조국 밑에 있었던 민정비서관, 백원우도 전대협 연대 사업국장을 했고요. 이해찬이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수배받기까지 다 한 거. 그 다음에 손학규, 국법법 폐지를 주장했고, 정동영은 제주의 해협을 말하자면 주적한테 열어준 사람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이미경, 조총령 지원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윤호중 민주당 의원, 이거 국법법 폐지. 임수경, 설명이 필요 없죠. 박지원이 마찬가지. 예. 그 다음에 이상규, 이거 통진당, 이거 출신이잖아요. 전 서울법대 학생회장. 그 다음에 이하경, 이거는 이제 남민전 사건 연루자. 예. 그 다음에 김경협, 이적단체에 있던 삼민투 연계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노회찬, 마찬가지 다 아시죠. 심상정. 그 다음에 통진당의 김선동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김선동이 아니고, 유시민, 그 다음에 권영길, 이석기, 그 다음에 김재남, 김재현, 이거 통진당.
박원성 정의당 다 아시죠? 예, 강기가 통진당, 신은미 이거 뭐 재미교포 다 아시죠? 예, 한상균 민노총 지금 전 민노총 연맹 위원장, 민노총 위원장이 되죠 한상균이. 예, 그러니까 양경수 전에 있던 게 이제 한상균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참 백낙청 여기 설명이 필요 없죠. 백낙청 아주 핵심. 함수영이 마찬가지. 예, 그 다음에 한상열 진보연대 상임 고문, 박서군 지금도 진보연대 상임 공동대표인데 박상훈이가 말이죠. 이거 박서군이가 대표의견 집회 시위 조정꾼이에요. 이수호 전 민노총 위원장, 박원순이, 황석영이, 조국, 공지영, 이회수 뭐 이런 인간들. 자, 그 다음에 백기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백기환. 자, 이런 인간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강정구, 뭐 이미 수사를 받은 바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안병욱, 이거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국학 중앙연구원 원장했던 안병욱. 얘 노무현 때 잘 나갔죠. 안병욱 교수. 그 다음에 신혜수 한국여성단체 연합, 여연. 이거 뭐 여연, 여러분들 뭐 종북단체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20여 명의 명단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요 내용을 하고 또 다음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정혜구 성공회대 교수 문재인 정권에서 아주 잘 나갔죠. 국정기획위원장 정혜구. 그 다음에 문규현 문정현 신부. 그 다음에 법타 스님 진관 스님. 예. 그 다음에 함세웅 홍군수 목사 조정래 황석영 이런 사람들 뭐 다 아시죠. 예. 자, 이 정도가, 그리고 송두율, 요 정도가 친북, 종북, 반국가 세력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